이번 시간에는 한국 사람은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한국 사람은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 문자로 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문자로 공부하고 있느냐 소리로 공부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영어 회화 원어민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은 책을 보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책이 없죠. 갑자기 길거리 가는데 원어민을 딱 맡아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이 말할 거를 여기 적어놨다가 그 사람이 말하면 보고 얘기하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원어민하고 갑자기 맞닥뜨리면 책이 없는 겁니다. 교재가 없어요. 영어 문자가 없이 오로지 소리로만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영어 회화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제까지 그 영어 회화를 열심히 했는데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영어 회화를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하고 만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 그 책 없이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 KBS에서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를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이제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한 그룹에는 영어책을 주고 한 그룹에는 영어책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영어책을 준 그룹은 당연히 이제 그 뭐 다이얼로그나 뭐 이런 거 하죠. 읽고 그다음에 상대방께 나눠서 A, B로 하고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을 외우고 뭐 일상적인 우리가 그 영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B라고 하는 그 영어 주제를 안 준 그룹은 잠시 동안 멍하죠. 뭘 해야 되지? 실제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이끄는 사람이 우리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시간을 채웁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던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글로 적었죠. 거기도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문자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진짜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해서 내가 원어민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영어를 하겠다 이러면 처음부터 영어 문자 없이 공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그 회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 그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문장을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을 보고 암기해서 하는 게 영어 회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암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암기한 다음에 바로 잊어버리고 또 암기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진짜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소리로 암기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특히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거 막 원음처럼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잘 연결을 시키면 영어 발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영어 책 읽기밖에 못합니다. 영어 책 읽기밖에. 어떻게 하면 그 영어 책을 잘 읽을까 원음처럼. 그렇게 하는 공부는 영어 회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영어 책을 읽어서 내가 원어민에게 책을 읽어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암기할 거에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어 발음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왜 그러면 듣고 말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원어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영어 회화를 하고 싶다면 내 머릿속에 어떻게 영어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듣기가 돼서
영어 소리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듣기라고 하는 것은 단어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듣기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지 듣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말 모국어를 배운 방법이 딱 그거예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듣고 따라하도록 해서 아이의 머릿속에 엄마라는 소리를 집어넣게 되고 아빠라는 소리를 집어넣게 되고 할머니는 할머니 해봐 해서 아이에게 할머니의 소리를 집어넣고 아이가 이제 그 소리를 자꾸 들어서 그거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제 소리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해서 상하고 매치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진짜 말해가 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되도록 만들어서 영어 소리를 암기를 해서 내가 그 상황하고 매치시켜서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회화를 하는 방법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재라는 건 결국 이제 문자라는 거죠.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영어 회화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99.9%의 그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든 어학원을 다니든 심지어 유학을 가든 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든 영어 책을 가지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건 전혀 영어 회화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에서는 영어 글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상황처럼 그 실제 상황에서 글자 없이 영어를 하는 그 상황에 내가 익숙하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처음부터 단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저희 한글 영어가 있는 겁니다. 한글 영어는 영어 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문자 없이 공부하는 영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영어 회화라는 거를 생각하면 맞는다라는 겁니다. 영어 회화는 영어 문자 없이 이루어지는 영어 의사소통이죠. 저희 한글 영어는 영어 문자 없이 공부하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둘이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영어는 듣고 말하는 영어를 위한 영어라고 학습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